앞으로 상승 누릴 수 있는 종목들 발굴해보는 잠금 해제 시간입니다. 자, 오늘 화요일에 잠금 해제는 이분과 함께 할게요. 파이낸셜 리서치의 박철순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과 이전에 만나봤던 종목 리뷰 먼저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4월 17일 만나봤던 종목인데요. 디어유 최고가 기준 상승률 29.7% 기록을 해주고 있고 오늘도 5만 원 선 위쪽에서 3.27% 상승 흐름 타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디어유 앞으로의 좀 전략을 추가적으로 가져간다면 어떻게 좀 취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은 뭐 디어유뿐만 아니라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 긍정적인 뷰를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었죠. 디어유 같은 경우는 지금 연고점에서 지금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양원 흐름들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역시나 엔터주 같은 경우는 관세 무풍 지역에 속해 있기도 하기 때문에 리스크에 굉장히 강한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디어유 같은 경우는 특히나 지금 텐센트가 2대 주주로 있는데 텐센트의 이제 2분기 내에 텐센트를 통해서 중국 서비스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어서 여기로부터 수백억 원대의 매출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게 주가의 한 단계 레벨업을 기대해 볼 수 있는 투자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번에도 언급을 드렸지만 피지사 결제가 이제 도입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연간 매출액의 한 10% 정도의 경비가 절약이 되기 때문에 수익성 개선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점. 마지막으로는 SM 자회사가 편입이 되면서 시너지 효과가 기대가 되는데요. 최근에 이제 NCT 위시라든지 라이즈와 같은 주요 아티스트들이 입점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추가적인 매출 성장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지금 수준에서 조금 더 상승 룸을 더 열고 보는 게 맞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목표가였던 5만 원은 이제 돌파를 했고요. 2차 목표가를 제시해드렸던 5만 5천 원까지 한번 쭉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3만 4천 원에서 4만 4천 원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전에 제시해 주셨던 목표가 5만 원이었는데 오늘 5만 5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 2차 목표가로 5만 5천 원까지도 대응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신 만큼 추가적인 전략 세우실 때 가격 전략 보시면 좋겠고요. 자, 오늘 잠금 해제 첫 번째 종목 발굴도 이 엔터 섹터와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헤드라인 만나보죠. 자, 에스파도 베이비 몬스터도 열일하고 있다. 엔터사 실적이 쑥쑥 성장하고 있죠. 메가 IP를 등에 업고 질주하고 있는 엔터주입니다. 2분기 전망 그리고 앞으로 하반기 전망은 어떻게 될지 좀 대표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네, 일단은 엔터주를 소개해드리면서 조금 전에 리뷰드렸던 디어유도 소개를 드렸었는데요. 그때와 여전히 뭐 뷰는 같습니다. 역시나 관세 충격으로 많은 산업들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고 우려감이 높은 상황이지만 엔터주 같은 경우는 역시나 이 관세 무풍 지역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도 지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BTS라든지 블랙핑크와 같은 메가 IP가 드디어 이제 올해 컴백을 앞두고 있습니다. 워낙 매출이 높은 주요 아티스트다 보니까 전체적인 섹터 실적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점이 강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음반 수출액이 작년에 조금 주춤했었죠. 그래서 우려감이 좀 있었는데 올해 들어서는 확실하게 음반 음원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것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4월 달에 관세 쪽 통계를 봤더니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음반 수출액이 40% 이상 급증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었고요. 실제로 지금 한알령 해제까지 기대가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중국 쪽에서의 매출 성장, 특히나 공연 매출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 대비했을 때 올해 같은 경우는 글로벌 관객이 30% 이상 고성장할 걸로 예상하기 때문에 공연 매출이 성장하게 되면 기업들 전체적인 실적이 늘어나면서 주가에 대한 다시 한번 재평가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FN가이드 쪽에서의 어떤 전망치를 보면요. 올해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전년 대비했을 때 76% 정도 어마어마하게 고성장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좀 올라와서 좀 부담을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추가적인 상승 룸은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주가가 좀 부담이 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오른 종목들 눌림을 좀 기다려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면 지금 현재 상대적으로 저평가 매력이 있는 종목 쪽으로 비중을 늘려나가는 전략도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가격의 오른 점이 부담되신다면 이어서 공개해볼 잠금 해제 종목을 주목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오늘의 잠금 해제 첫 번째 종목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큐브엔터입니다. 우리가 G아이들이라는 IP로 알고 있는 큐브엔터인데 첫 번째, 두 번째 키워드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진한 실적이에요. 지금 엔터주들 앞으로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큐브엔터는 실적에 대한 실망감이 좀 아직까지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첫 번째 키워드 좀 풀어주시죠. 1분기 때 실적이 대부분 다 작년 대비해서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였던 게 이 엔터주였는데 아쉽게도 큐브엔터 같은 경우는 지난 1분기 실적이 그리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회성 비용이 작용을 했기 때문인데 이 회사의 가장 주력 아티스트가 여자 아이들이거든요. 이제는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아이들로 다시 이름이 바뀌었는데 이들이 이제 재계약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재계약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비용이 집행이 됐다는 부분이 1분기 실적에 좀 영향을 줬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티스트들의 그룹 활동이 좀 부재했습니다. 주요 아티스트들이 조금 앨범이 좀 쉬고 있는 그런 구간이었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이 상대적으로 좀 덜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1분기 실적의 어떤 부진한 성적은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종류의 엔터주들 대비했을 때 최근에 주가 흐름이 조금 부진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이미 이런 악재들이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됐고 주가에 대한 부담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은 매수하기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지금 아티스트들의 이제 부재한 활동들이 이제는 다시 한번 시작이 됩니다. 컴백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1분기 실적으로 오히려 주가가 빠진 지금 상황이 매수의 적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두 번째 키워드가 반등 모멘텀이었는데요. 오히려 주가적으로 매력도가 더 올라가는 구간이다. 이렇게 인식을 해보면 될까요? 네, 일단은 지금 1분기 때는 이 아티스트들이 좀 부재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는 여자아이들, 이제는 아이들이죠. 아이들이 컴백을 합니다. 어제 드디어 컴백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이 앨범 안에 수록되어 있는 한 곡의 뮤직비디오가 중국 최대 사이트 중 하나인 큐쿠에서 뮤직비디오 순위 1위를 차지했을 정도로 중국 시장을 필두로 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굉장히 흥행을 앞두고 있는 기대치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우어데이즈 같은 경우도 2분기 때 컴백을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공연 매출, 음반, 음원, 그리고 MD 매출까지도 전분기 대비해서 고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 일단 호실적도 전망이 되는데요. 올해 역시나 영업이익, 순이익, 그다음에 매출액, 우상향이 계속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빅4주, 엔터주 대비했을 때 PER이 상당히 낮습니다. 저평가 매력이 있다는 점도 저가 매수 때 유입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수급 강화도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큐브엔터 이제 아이들이라는 큐브엔터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IP를 기반으로 해서 반등에 대한 모멘텀 확실히 잡아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가격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일단 최근에 이제 이번 달 들어서 계속적으로 우하향 흐름들을 보였기 때문에 주가는 상당히 싼 부분까지 내려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1차적으로는 상단, 전고점 저항을 고려해서 최고가였던 2750원 바로 하단 부분을 잡아드렸습니다. 2500원으로 1차 목표가를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은요, 16,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큐브엔터 한 0.3%가량의 강보합권에서 움직이면서 17,000원대 가격 형성되어 있거든요. 오늘 가격에도 충분히 매수 가능하시겠고요. 목표가 25,000원, 리스크 주의 구간으로 16,000원 잡아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헤드라인 바로 이어서 살펴보죠. 자, 이번 헤드라인은요, K게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일전에서는 참패한 걸까요? 한국게임주만 왜 울상을 짓고 있는가? 신작 모멘텀이 좀 약화됐다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죠. 돌파구가 과연 있을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게임주 같은 경우가 사실 관세 무풍지대에 속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굉장히 시장에서 주목을 많이 받았었고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역시나 성장주로서의 매력이 돋보일 수 있는 시기긴 한데 상대적으로 몇몇 종목을 제외하고는 주가의 흐름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반면에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게임주들이 지금 사상 최대치를 경신할 정도로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신작 모멘텀이 좀 부재했다는 부분들 그리고 IP 확장에 대해서 일본 대비했을 때 상대적으로 뒤처지고 있다는 점이 좀 아쉬웠던 부분이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국내 시총 상위 게임주들을 보면요. 실적이라든지 어떤 개별적인 모멘텀에 따라서 주가의 차별화가 굉장히 극심하게 나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확실한 캐시카를 확보하고 있고 안정적인 실적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기업들을 중점적으로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역시나 신작 모멘텀이라든지 신작 출시 이후에 흥행이 되고 있는 기업들 또는 신작이 발표되기 전에 사전 예약 단계에서 흥행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예약자 수를 확보했던 기업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지금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어닝 서프라이즈의 신작도 흥행을 했고 배틀그라운드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성장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상 최고가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넷마블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호실적 때문에 주가 흐름이 굉장히 양호하고 프로비스 같은 경우는 붉은 사막이 또 연내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대감으로 또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NC소프트나 카카오게임즈 같은 경우는 신작 모멘텀이 좀
부진하고요. 실적까지도 부진하다 보니까 주가가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하게 신장 모멘텀 그리고 확실한 캐시카우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선별적인 투자를 하신다면 충분히 공략 가능한 섹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실적 시즌에 가장 돋보였던 기업은 넷마블이 아닐까 싶은데 나 혼자만 레벨업이라는 IP가 돋보였습니다. 지금 게임주들은 몇몇 종목만 레벨업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떤 종목에 좀 주목을 해보면 좋을지 두 번째 종목 바로 공개해 볼게요. 자, 이번 종목은요. 시프트업입니다. 서브컬처의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인데 키워드 바로 열어볼게요. 자, 중국에 대한 기대감 특히 어제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됐고요. 두 번째 호실적 지속인데 어제 또 유명 중국 콘솔 게임사 만났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주가 급등이 있었잖아요. 네, 시프트업은 지금 가장 중국 시장에서 기대감이 높은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중국 지금 6월 달에 중국 서비스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6월이 아니고요. 이번 주 22일 날 가장 주력 게임이죠. 승리의 여신 니케라는 게임 출시를 중국에서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사전 예약자 수가 벌써 900만 명을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흥행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 실제 이제 출시 이후에 흥행이 확인이 된다라고 한다면 실제 주가는 다시 한번 퀀텀 점프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프트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2대 주주가 이제 텐센트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국 시장에서 더욱더 시너지 효과가 더 많이 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외에 또 이제 승리의 신 니케의 2.5주년 업데이트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업데이트가 진행이 될 때 매출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섹터가 바로 게임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스텔라 블레이드가 이제 스팀 버전으로 6월 달에 출시가 됩니다. 역시나 지금 사전 예약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글로벌 다운로드 채널에서 지금 2, 3위권에 링크되어 있을 정도로 상당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신작 모멘텀도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앞서서 확실한 캐시카우가 있고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지켜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두 가지 기준 모두 충족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가 호실적 지속이었는데 시프트업이 앞서서 말씀해주신 기대감으로 호실적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거죠?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월 달에 매출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요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승리하신 니케가 중국에서 출시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스텔라 블레이드도 6월 달에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2분기에 몰려 있어서 2분기 실적은 당연히 전분기 대비해서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고요. 2분기 예상 매출은 거의 1,000억에 육박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700억 원대 중후반까지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실적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지금 매력적인 가격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40% 이상, 매출액도 30% 이상 고성장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까지도 충분히 기대감을 가지고 베팅해 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주가가 지나치게 높다라고 한다면 밸류에이션에서 매력이 떨어지겠으나 시프트업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가격 전략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일단은 뭐 지금 룸이 많이 열려 있는데요. 지금 주가 상단 부근에 상장 이후에 가장 큰 주요 1매물대가 저항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매물대를 고려해서 일단 1차 목표가는요 68,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은 5만 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가와 말씀해주신 목표가 간에 룸이 꽤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가에도 충분히 매수 가능하겠고요. 목표가로 68,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리스크 주의 구간 5만 원 기억하시면서 시프트업도 기억해 보시면 좋겠네요. 자, 오늘 박철순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